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그 AI 있잖아요. 그 뒤에서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이른바 비밀의 초고속도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AI 모델들의 이 놀라운 능력, 사실은 끝도 없는 데이터 식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이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감당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AI가 인터넷을 거의 한계점까지 막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도로에 차가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꽉 막히는 거랑 똑같아요. 데이터가 다니는 고속도로가 AI가 뿜어내는 엄청난 트래픽 때문에 그냥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숨겨진 교통체증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첫 번째 섹션에서 이 AI의 어마어마한 요구사항하고 기존 인터넷 설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예전의 인터넷 구조는 사실상 일방통행 도로랑 비슷했어요. 데이터가 저기 데이터 센터에서 출발해서 우리 같은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다운링크 중심의 구조였던 거죠. 우리가 넷플릭스 보거나 인터넷 서핑하는 데는 이게 딱 최적화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네트워크는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건 마치 여러 데이터 센터들이 그냥 쉴 새 없이 실시간으로 수다를 떠는 것과 같아요. 데이터를 한 방향으로 쓱 보내고 끝! 이게 아니라 진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서로 계속 양방향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거죠. 바로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왼쪽. 기존 방식은 그냥 우리한테 콘텐츠를 잘 보내주는 것이 목표였어요. 근데 오른쪽, 이 AI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처럼 묶어서 계산하는 분산 컴퓨팅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무슨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막 얽혀서 오가니까 업링크니 다운링크니 하는 구분 자체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심각한 병목 현상, 해결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네트워크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누가 이 새로운 인터넷을 건설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궁금한 질문 하나가 생기죠.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새로운 인터넷, 과연 누가 돈을 대고 있을까요?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투자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기존의 통신사들 투자 비중은 확 줄어들고 있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냐? 바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이 회사들이 투자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030년까지요, 데이터 센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기술, 이걸 DCI라고 부르는데 이 시장 규모가 무려 305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해요. 이게 다 뭐냐? 결국 AI를 위한 새로운 전용 고속도로를 까는 데 들어가는 돈인 셈이죠. 와,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그 흐름이 더 확실해져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냥 돈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주요 사용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AI 작업을 처리하기 위한 거대한 사설 네트워크,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전용 인터넷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이 복합 효과라는 건데요. 데이터 센터가 몇 개만 늘어나도 그걸 다 연결하는 데 필요한 회선수는 제곱으로,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해요.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10개를 연결하는 데는 45개의 연결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100개를 연결하려면 무려 4,950개의 연결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새로 뚫린 초고속도로가 이제는 우리가 쓰는 일반 도로, 즉 공용 네트워크에 또 다른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서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만든 저 거대한 전용 고속도로에서 쏟아져 나온 데이터가 결국엔 메트로 네트워크 같은 공용도로를 통해서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고속도로에서 일반 국도로 빠져나오는 그 진입로,
바로 거기서 또 다른 병목 현상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AI의 진짜 똑똑한 두뇌는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면 그 요청이 그곳까지 좁아터진 공용도로를 타고 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도시권 통신망, 즉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새로운 교통체증의 주범이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결국 이 공용도로들 역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해야만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데이터 센터 사이의 연결을 봤다면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혁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최종 보스 같은 병목 현상을 해결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모든 것이 광으로 통한다. 즉, everything goes optical입니다. 예전에는 서버 렉과 렉을 연결하는 데 쓰이던 광 케이블이 이제는 아예 칩과 칩이 직접 빛으로 데이터를 쏘는 단계까지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지금은 서버 넷끼리 연결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곧 있으면 스위치 자체의 광 모듈이 통합되고 2028년쯤 되면 서버 안에 있던 구리선마저 싹 다 광섬유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030년이 넘어가면 칩과 칩이 직접 빛으로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모든 거대한 변화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아주 강력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Everything goes optical. 이제 구리선이 아니라 빛이 데이터의 기본 통로가 되는 시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광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AI가 촉발한 이 보이지 않는 혁명, 새로운 데이터 고속도로의 탄생과 그 엄청난 파급 효과를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데이터 전송의 물리적인 한계가 거의 사라지고 데이터의 속도가 구리선이 아닌 오직 빛의 속도 그 자체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어쩌면 AI의 진짜 잠재력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